이거 봐. 되게 빠져들지 않니? 자, 그래서 어쨌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에 1949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국민당은 어떻게 되나? 국민당은 맞아요. 타이완으로 쫓겨나죠. 이게 지금 대만인 거죠. 타이완에는 중화민국이죠, 여기는. 중화민국. 그러니까 물론 이게 중국도 사실은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이긴 해요. 근데 이건 우리처럼 반반 치킨으로 갈린 게 아니고 거의 뭐 한 조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공산화됐다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그다음에 중화민국, 자유중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갈라진 게 이제 중국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얘들 간의 싸움이 냉전의 모습인 거죠. 알겠습니까? 상대는 안 됐지만. 알겠습니까? 문제는 뭐 한국이죠. 반반으로 갈려버렸던 우리나라. 연락에 싸웠죠. 냉전이 아니고 열전이었죠, 우리는. 알겠습니까? 뭐 500만 명이 죽어왔던 그 냉전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야, 우리는. 우린 냉전이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열전이었죠. 한국전쟁을 겪었으니까. 불꽃 튀게 싸웠잖아요. 안타깝게도. 자, 일본 봅시다, 일본. 자, 일본은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일단 일본의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이 해방 이후의 상황은 도인이 보고 있니? 안 보고 있네, 저거. 이거 다 봐야 될 건데. 자, 해방 이후에, 얘들은 패전 이후죠. 얘들은 해방이 아니지, 맞죠? 패전 이후죠. 패전 이후. 근데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본은 패전이란 말을 안 씁니다. 들어봤습니까? 되게 이 새끼들은 아직도 전쟁하는 줄 알고 있어. 이게 일본은 패전이란 말을 안 써요. 뭐라 쓰냐면 종전이란 말을 써요. 자기가 절대 졌다고 얘기 안 해요. 이 얘들이 진짜 언젠간 또 전쟁이 일것 같아요. 종전이란 말을 쓴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패전인데 얘들은 일본에서는 종전이란 말을 쓴다는 건 참고라도 치고. 어쨌든 패전 이후에 일본은 우리 저기 2학년들 지금 방금 나왔던 GHQ. GHQ 내 적어줬는데 GHQ가 뭘까? 그 방금 문제 나온 거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연합군 총사령부. 연합군 총사령부.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킨 이 일본은 이제 전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GHQ는 내가 나눠준 그 유인물에도 나오지만 뭐 하려고 만든 거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패전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독립 문제도 나와 있고. 알겠습니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 회담이었던 포츠담 회담에 일본의 어떤 처리 문제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잖아. 근데 적어놨는 거. 맞죠? 이제 포츠담 회담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한 겁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서 설치한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은 GHQ가 점령하게 되는데 연합군 총사령부라 부릅니다. 이게 주권을 상실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일본은 얘네들이 지배하고 있고 일본은 주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내각은 있었지만 내각은 여기에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GHQ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극동사령부라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주권을 상실하게 됐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주도하는 거죠. 얘네들이 주저해서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전후 처리죠. 뭐 일단은 전범 처리. 전쟁을 일으킨 그 전범이 있을 거 아니야. 히틀러 같은 애들. 맞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 도조, 히데키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얘들 이제 처단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군부세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전후 처리를 위한 작업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극동 군사 재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극동 군사 재판이라게 한 게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전범을 처리하는 그런 기구였지. 쟤들 뭐하니? 기구였지. 그래서 극동 재판에서 아까 했던 전범들, 예를 들면 뭐 아까 맞아요. 뭐 도주 유독기를 비롯한 전범들 사형시키고 했던 거였고 중요한 아주 한계가 있죠. 전범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누구야? 동아나 방금 얘기했지만 17범 중에 천황이 포함되나 안 되나? 천황이 안 들어간 거야.
천황을 안 죽였습니다. 알아요, 왠지. 왜 안 죽였을까? 일본 국민들이 뭐라 생각해서 안 죽었어요. 이게 쫄아온 거죠. 이게 일본에서 천황이라고 한 존재는 한 번도 없어본 적이 없었거든. 만세일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네 일본사를 배운, 동아시아를 배운 친구들은 일본사 좀 다뤘기 때문에 알 거야. 일본은 희한한 국가인 게 한 번도 왕계가 끊긴 적 없어. 우리는 그래도 왕조 교체라는 게 있잖아. 맞죠? 삼국시대도 있고, 뭐 후삼국시대도 있고, 고려시대 있고, 조선시대 있고, 왕조가 몇 번 바뀌는데 이 새끼들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국으로서는 되게 예측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천황을 갖다 살려줘요. 알겠습니까? 이게 일본의 족쇄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완벽한 어떤 전범 처리는 안 됐다는 거죠. 천황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알겠습니까? 극동 재판 어쨌든 이게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전범 처리했었고 뭐 도쿄 전범 재판 하기도 합니다. 도쿄 전범 재판이라고도 부르는 게 열리게 됐고 전범들 처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혁이죠. 개혁. 자,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게 일본 내부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점령군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무장해제. 다시는 전쟁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봤습니다. 무장해제. 일본은 그냥 해제. 거의 이제 농국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한 작전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장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평화헌법을 만들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평화헌법 제정. 헌법을 갖다가 제정하죠. 재준씨, 평화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그게 제 9조에 있는 내용이죠. 일본 헌법이, 지금 헌법은 다시 말하면 일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헌법을 만들어준 겁니다.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에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죠. 다시는 저런 뭐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벌 해체시키고 뭐 이런 걸 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얘들은 전쟁 못하는 국가예요. 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제9조에 포함된 내용이라고요. 근데 자위대라고 생기지 그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생기게 된 이유는 한국전쟁 때문인데 여튼 일단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었던 거야. 지금 일본 우익들은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지. 자기들도 군대를 가지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알겠습니까? 여튼 이런 못된 놈들. 자, 이러다가 어쨌든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은 원래는 있잖아요. 동아시아에서 다시는 전쟁 못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기 위한 거였고 중국을 갖다가 미국의 파트너로 만들랬지만 그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중국이 공산화돼 버리면서. 알겠어. 되게 좀 어차피 너네는 필요 없는 얘기지만 자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자 공산당이 승리해 버리면서 그 전략이 무너지고 미국은 전략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본을 갖다가 이제 이대로 농업국으로 둘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51년부터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바뀌게 된 건 51년부터입니다. 1951년부터 52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일본을 원래는 주권이 상실한 국가였는데 이게 주권 회복의 어떤 과정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강화 협상이에요. 강화 협상. 자, 갑자기 일본을 갖다가 주권도 없는 나라였는데 주권이 상실한 나라에서 갑자기 주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 배경. 요거 중요한 거예요. 배경. 가장 중요한 배경은 전쟁이 났어요. 전쟁. 1950년에 한국전쟁이죠. 먼저 한국전쟁이 발생했었어요. 자, 실제로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 소련이 싸웠다가는 핵전쟁이니까 못 싸워요. 알겠습니까? 못 싸우니까 북한과 남한을 대리전화에 전쟁이 벌어졌지. 50년에. 자, 게다가 앞에 이걸 먼저 적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공산화. 원래는 중국을 이용하여 소련을 견제하려고 했었다고요. 근데 그 전략이 무너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본을 갖다 계속 이렇게 전쟁도 못하는 나라도 묶어둬서는 안 되는 거였지. 미국으로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본을 갖다가 1951년부터 52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하는 게 열리게 되고, 알겠습니까? 강화조약이 열리게 되고, 실제로 이제 52년에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어떻게 됐다고? 드디어 주권을 회복하게 돼요. 주권을 회복하게 되고, 이때부터 일본은 미국의 전략에 충실한 그런 동맹국가로 등장하게 되지.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무도 안 듣고 있지만 되게 뻘쭘합니다. 수업은 찍어야 되고, 미일안보조약이라고 해요. 미일안보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전쟁 끝났다고. 주권을 회복해서 원래 떠나야 되잖아. 그 나라가 이제 주권을 회복했으니 그 나라가 지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미국이 주일 미군을 주둔시켜가지고 지켜주는 거지. 사실 주일 미군이 하는 일은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그런 교두보였죠, 일본이.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주한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주일 미군, 미일 안보조약 체결로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1953년에 우리가 전쟁 7월 27일에 끝내거든요. 끝내면서 한국에는 주한 미군이 주둔하게 되죠. 이렇게 하여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전략 기지로서 우리가 동아시아에 편입되게 되는 아름다운 냉전 체제.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저기 나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50 몇 쪽이냐? 214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 끝. 촬영 끝. 출연. 나오지 마. 목소리 다 나왔어.